저는 스텝 바이 스텝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인 CTO PCI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인천성모병원 방사환사 이원규입니다. 먼저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가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란 타겟하는 CTO 베스에 연결되어 있는 콜라테럴 채널을 통해서 가이드 와이어를 진입을 시키고 CTO 리전을 와이어링해서 PCI 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이용을 해서 왜 CTO PCI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레지스트리는 이제 CTO PCI 시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했을 때 석세스 레이트를 나타내는 레지스트리인데, 한 4,000명 정도 인로를 했고 그 중에서 한 60% 정도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로 크로싱했다라고 발표되어 있는 레지스트리입니다. 보시면은 프라이머리 크로싱 스트래티지로는 안테그레이드가 한 56%, 레트로그레이드가 한 40% 정도 시도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0% 정도가 레트로그레이드로 성공한 것을 나타냈습니다. 모든 레트로그레이드 케이스를 봤을 때 테크니컬 석세스와 프로시드럴 석세스에서 거의 한 80%가 육박할 정도로 높은 성공률을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20에서 50% 정도 사용이 되는데, 이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이용을 해서 CTO PCI를 하게 됨으로써 최근에 한 15년간 CTO PCI의 석세스 레이트가 증가하였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레지스트리 외에도 여러 레지스트리에서 이제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했을 때 CTO PCI의 석세스 레이트가 많이 높아졌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왜 해야 되는지는 알겠고, 그러면 언제 이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시행을 해야 되느냐? CTO PCI를 플랜을 할 때 엔지오그래픽하게 4가지 키를 가지고 좀 플랜을 세워라라고 발표한 페이퍼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레트로그레이드를 언제 해야 되는지를 좀 보시면은, 프록시멀 캡이 좀 모호할 때, 그다음에 CTO 세그멘트가 20mm 이상으로 좀 길 때, 그다음에 시비한 칼시피케이션이 있거나 시비한 톨처시티가 있는 CTO 리전일 때 레트로그레이드 조금 고려를 해볼 수 있겠고, 콜라테랄의 사이즈나 톨처시티나 바이퍼케이션의 유무나 뭐 콜라테랄의 앵글, 디스타 캡까지의 거리,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고려를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글로벌 좀 전문가들이 만든 글로벌 CTO 크로싱 알고리즘인데, 앞서 보였던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알고리즘에 따라서 어느 상황에 어떤 리전 캐릭터일 때 레트로그레이드 옵션을 좀 고려를 해라라고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앞선 두 자료를 보시면 이제 어떤 CTO 캐릭터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어떤 상황에서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은 어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잘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제 나름대로 조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콜라테랄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콜라테랄을 선택을 할 때는 이제 듀얼 엔지오그래피를 하게 되는데, 낮은 배율로 패닝하지 않고 코로나리 트리가 다 보이게끔 엔지오그래피를 해서 최소 2개에 비해서 더 많은 뷰를 촬영을 해서 어떤 콜라테랄을 통해서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 할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콜라테랄 채널을 선택을 할 때 이제 베르너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 타겟하는 CTO 리전과의 뭐 연결성이라든가 콜라테랄의 굵기,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CC0부터 CC3까지 나눠놨고, CC3에 가까울수록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 하기에 좀 더 용이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셉탈 채널을 퍼스트 초이스로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에피카디아 채널 같은 채널보다 이제 톨처시티가 더 적고 탐포네이드 리스크가 더 적기 때문에 셉탈 채널을 퍼스트 초이스로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콜라테랄 채널을 선택을 했다면은 그 콜라테랄 채널을 통해서 와이어를 진입을 시켜야 합니다. 와이어를 선택할 때는 이제 뭐 좀 토커빌리티가 높은 시온을 쓰거나, 아니면은 팀로드가 굉장히 낮아서 좀 툴처스한 구간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수호03 같은 와이어를 주로 사용을 하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시온 블랙이나 XTR 같은 좀 하이드로필릭 코팅이 되어 있는 와이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콜라테랄을 크로싱하는 테크닉으로는 서핑 테크닉과 컨트라스트 가이드 테크닉이 있는데, 서핑 테크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엔지오그래피 상에서 잘 안 보이지만 길이 있어 보일 것 같은 이러한 콜라테랄을 서핑하듯이 하트비트를 느껴가면서 이런 식으로 와이어를 돌려서 천천히 진입시키는 방법입니다. 컨트라스트 가이드 테크닉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지오그래픽 상에서 좀 잘 보이는 이런 콜라테랄을 내비게이팅 해가지고 와이어를 진입시키는 테크닉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가이드 와이어가 콜라테랄을 통과를 했다면은 레트로그레이드 쪽으로 이제 엔지오그래피를 해봐서
가이드와이어 디스타 TV, 디스타 트루루맨으로 잘 진입을 했는지를 컨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와이어가 이제 콜라테랄을 통해서 진입을 했다면은 그 와이어를 따라서 이제 마이크로 카테터를 콜라테랄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마이크로 카테터는 푸시하거나 로테이팅 하면서 진입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마이크로 카테터가 잘 진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 3가지 정도 옵션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이드 서포트를 좀 높여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콜라테랄을 좀 다일레이션 해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이크로 카테터를 좀 더 로어 프로파일이랑 아니면 아예 다른 캐릭터의 마이크로 카테터로 좀 교체를 해서 다시 진입을 해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 카테터까지 진입이 완료가 됐다면은 이제 CTO 구간을 크로싱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다음에 발표해 주실 선생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저는 좀 한번 짚고 넘어가는 정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레트로그레이드 와이어 에스컬레이션이 있는데, 비교적 숏 세그먼트이거나 디스타 캡이 좀 테이퍼드 되어 있는 경우에 좀 사용해 볼 수 있는 옵션이겠고, 리버스 카트나 카트와 같이 레트로그레이드 다이섹션 리엔트리를 이용을 해서 와이어를 패스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두 방법으로도 다 안 되면은 이제 레트로그레이드 와이어를 마커 삼아서 안테그레이드 쪽으로 다시 한번 와이어링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와이어가 CTO 구간을 통과를 했으면은 와이어를 익스터널리제이션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통 RG3 와이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테크닉으로는 이제 트래핑 테크닉과 스네어링 테크닉이 있는데, 트래핑 테크닉 같은 경우는 레트로그레이드 구간에서 레트로그레이드에서 CTO 구간을 통과를 한 다음에 안테그레이드 가이딩 카테터 오스 안쪽으로 마이크로 카테터를 진입을 시키고, 안테그레이드 가이딩 카테터 쪽으로 트래핑 벌룬을 넣어서 요 RG3 와이어를 트래핑 한 다음에 레트로그레이드 쪽으로 이렇게 마이크로 카테터를 제거를 하고 RG3 와이어를 안테그레이드 가이딩 카테터 바깥쪽으로 익스터널리제이션하는 테크닉입니다. 스네어링 테크닉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 카테터가 그 CTO 구간을 잘 통과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 안테그레이드 가이딩 카테터 안쪽으로 마이크로 카테터가 진입이 안 될 때 사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안테그레이드 가이딩 카테터 쪽으로 스네어를 집어넣어서 RG3 와이어를 요 오스 앞쪽에서 스네어링 해가지고 안테그레이드 가이딩 카테터 바깥쪽으로 익스터널리제이션 하는 테크닉입니다. 이번 그림은 이제 RG3 와이어를 안테그레이드 가이딩 카테터 Y 커넥터 바깥쪽으로 좀 꺼내는 거를 좀 나타내 본 거고, 이런 식으로 인트로듀서를 이용을 해서 Y 커넥터 바깥쪽으로 RG3 와이어를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익스터널리제이션까지 완료가 됐으면은 해당하는 CTO 리전은 PCI를 하고 익스터널리제이션 했던 와이어를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시면은 안테그레이드 가이딩 카테터 안쪽으로 마이크로 카테터를 리어드밴스 시킨 다음에 레트로그레이드 방향으로 RG3 와이어를 플로로스코피를 보면서 젠틀하게 천천히 제거해 주시면 되겠고, 엔지오그래피를 반드시 해가지고 콜라테랄 채널이 인저리를 받지 않았는지, 퍼포레이션 되진 않았는지, 다이섹션 되진 않았는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그런 컴플리케이션이 없다면은 마이크로 카테터를 제거하고 시술을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컴플리케이션의 종류입니다. 퍼포레이션, 도너베슬 트러블, MI, 바스큘러 어세스 블리딩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콜라테랄 채널이 인저리를 받아서 퍼포레이션이 생겼을 때는 발룬 탐포네이드를 해보고, 그래도 퍼포레이션이 지혈이 안 된다 싶으면은 코일 엠볼리제이션과 같은 옵션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 이제 도너베슬의 스롬보시스 같은 것이 생기지 않도록 프로시저를 하는 동안 ACT를 잘 체크를 해줘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는 여러 레지스트리를 통해서 CTO PCI의 석세스 레이트를 높인다는 것은 다 보고되어 있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알고리즘에 따라서 어떻게 플랜을 세워서 어떤 스트레이티지로 언제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PCI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고,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A to G로 어떠한 순서대로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 방법대로 쭉쭉쭉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컴플리케이션을 주의하면서 좀 더 안전하고 성공적인 CTO PCI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